안산지방의회가 8대째 오면서 예, 가장 이제 괄목할 만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거든요. 네네 지방에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이 예, 예, 원래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기는 지방자치의 딱 완성된 요건이 교육자치화, 행정자치화, 치안자치화, 재정의 분권, 행정의 분권 뭐 이쪽은 이제 요약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요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한 내용 중에 뭐 그런 것들이 농축되어서 이게 개정이 됐습니까?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을 보면 이제 지방의회가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투명한 걸로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려면 독립적인 기구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네네. 근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뭐든지 이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태라든지 네네. 아니면 인사의 권이 없는 상태가 없다고 보면 사실 아무리 그 투명성이라든지 지방이 강화됐다 할지언정 그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는 선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더 강화해 나가고 좀 더 협의해 나가야만이 그 지방 분권이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사무의 배분이거든요. 예,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 형태를 보면은 중앙정부 도 행정을 예, 위임만 받아서 처리했거든요. 예, 예, 이제 위임 사무라는 거죠. 위임 사무. 예. 근데 위임 사무인데 기관 위임 사무, 일반 위임 사무가 양존하고 있잖아요. 예, 예. 투톱으로. 예. 근데 기관 위임 사무는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못 해요. 예. 우리 지방의회가. 예. 그런 것들도 아직 담기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이 당겼다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예, 당겼다고는 볼 수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그런 부분이 할 때도 마찬가지 예.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꼭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외부 기관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청했었을 때 좀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어서 이 제대로 된 행정 감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나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꼭 증인으로 꼭 출석이 한다든지 해야 되는 분들이 있었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만 사실 엄선해서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회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집행부에 뭐 자잘못을 사실 가리는 이런 형태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일단 해당 실국장이나 주무 담당 간의 정책상의 실책, 오류 뭐 이런 것들이 발본되었을 때 징계 권한은 있습니까? 징계 권한은 거의 없다고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일단 문제는 이제 그 행정사무관사에서 지금 마찬가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관들이 사실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단체장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 했었을 때는 사실 담당하는 게 담당자들한테 묻는 게 맞는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그러한 관례들이 있었고 또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다들 뭐 모르쇠로 나가기 때문에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다 우리는 누가 시켰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알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뭐 직원이라든지 담당자한테 이 경고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근데 집행부 잘못은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집행부 잘못은 이제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꼈을 때 좀 너무 이제 의회도 사실 집행부와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역할이 맞는데 너무 일방적인 시의회 의원 수가 구조가 돼 있다 보니 그 견제와 감시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야당 입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뭐 행감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의회에서 전체적인 공감을 얻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잘못된 것을 본인도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당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이제 집행부의 편이 되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런 부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제 일부 시민단체들이 예. 요청했던 사항 가운데 하나가 예. 이게 지금 안산시를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통적으로 부를 때 예. 지방자치단체 이러잖아요. 예. 그럼 안산시가 이 뭐 사단법인도 아니고 예. 이 지방정부라는 표현의 요청 예. 이거 청원 입법 안 해봤습니까? 아니 뭐 이게 사단법인도 아니고 진짜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예. 지방자치단체는 뭐며 예. 조례도 이게 지방법이거든요. 예. 어딘간에 그것도 명칭이 좀 그 개정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은 아직 어떻게 상층에 전달이 안 되나요? 국민의힘은 당협위원회 통해서 예. 또 저 더불어민주당은 당신네 조직위원을 통해서 뭐 그렇게 전달 창구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달 창구가 저희 뭐 의원들이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적으로 이렇게 위에 창구를 통해서 전달하지는 사실은 안 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제 조례 제정이 중요하잖아요. 예, 저는 조례 제정.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집행부 발의가 거의 90%예요. 예, 예, 의원 발의가 이제 상당히 저조한데 예. 의원 발의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뭡니까? 지금 이제 그 집행부 발의가 대부분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의원에서도 의원들이 발의하려고 했을 때 보면은 또 집행부 발의랑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네,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양보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면은 이제 그 의원 발의했었을 때 어차피 조례를 발의했었을 때 제일 목표가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뭐 지금은 이제 다른 때보다는 사실 의원 발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네, 네, 네. 많이 발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여당 의원들이 많이 이제 발의를 해주고 네, 네, 왜냐면 네, 네, 그 네. 집행부에서 위임 받았던지 아니면 내용을 많이 뭐 공부를 했었을 수도 있지만은 또 근데 우리 야당에서 의원 발의했었을 경우는 많이 과연 이것이 통과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례로 뭐 한 의원이 이제 뭐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그쪽에 위원회가 뭐 그쪽 위원회가 대부분 다 여당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견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음에도 이제 의원 발의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또 토로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개 이제 뭐 저기 저 조례 하나가 예. 안산시에 미치는 영향력, 예. 주민에게 끼치는 이익성, 예. 뭐 이것도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럼 지금까지 쭉 행태를 보면은 모법이 개정됐길래 자법 개정의 불가피성, 예. 뭐 이걸로 이제 정단적 올라오는 거란 예. 말이죠. 대부분 다 상위법 예. 때문에 많이 올라오는 뭐 어차피 편입니다. 의원님들 발의한다고 치더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이 가능한 제정이 뭐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 건 있는 건데 이게 문제는 집행부 발의가 시민 편의적이진 않다. 예. 행정 편이다. 예. 뭐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뭐 적절하게 조율하고 가나요? 그런 부분이 어떤 이제 저희도 조례 개정하고 의견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이제 과연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득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하느냐에서 먼저 보고 또 이제 보는 부분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예산 비용 추계를 많이 봅니다. 네. 비용 추계 많이 보는데 이제 비용 추계를 많이 보는 이유가 안산시 재정이 사실 녹록지 않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느냐를 따져보고 또 대부분 다 이제 조례가 올라오면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민간 업체를 내정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따라서 민간에 따른 비용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을 꼭 해야 되냐 우리 지금 공무원들 인력 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이제 민간 위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걸 염두에 두다 보면은 조금 이제 뭐 같은 의원들이 이제 발의했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많이 질의를 하고 과연 그것이 옳은 방법인가를 서로 간에 토론하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대표 의원님 말씀 중에 하나 사족을 달면은 예. 한 예로 예. 이제 안산도시공사 같은 경우가 예. 먼저 공공시설물 관리, 예. 주차장 관리, 예. 뭐 이렇게 이제 그 사업에 딱 골간을 갖고 가잖아요. 예. 뭔가 공공성을 띈다는 그 전제 아래 예. 뭐 적자를 가더라도 별반 그렇게 뭐 책임감을 느끼거나
뭐 이게 잘못됐다라는 인식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예. 민간 단체한테 그 용역을 줘서 예. 소위 이제 아웃소싱을 줘서 처리하는 예. 뭐 이런 부분의 것들을 직영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지원 처리하려고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례 개정할 때 가능하면 그래서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 부분을 좀 그러니까 빼려고도 노력을 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이 대부분 다 이제 관철이 지금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도시공사의 공공의 목적이 사실은 우리 안산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많은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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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쪽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었고요. 또한 앞으로는 이제 도시공사가 나아갈 길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차피 이제 장상이라든지 신규 입주구가 이쪽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적자를 많이 보았다고 했는데 올해는 지난번에 이제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한 약간의 이득을 났다고 들어 세전 이익이지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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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전 이득이지만 이익이 났다고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이제 건설 쪽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하다 보면은 이제 꼭 적자가 아닌 이익도 이제 날 수 있는 공기업이 돼야만이 되고요. 또한 문제는 이제 지방 공기업들이 하는 뭐 이런 표현이 적정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높은 편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좀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을 하려면은 그만한 만큼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한 사실 뭐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좀 이득을 남길 수 있는 방향으로 취해야만 되는데 이득을 지금 공공적인 이익을 못 취하는 이유가 너무 인력을 많이 생각하거든 상당히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 같은 구조도 뭐 800명이 넘는 이제 조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원이 많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들이 많이 지출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을 또 우리 그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용 방안들을 좀 그 전체적으로 보면 뭐 선거에 관여하게끔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그 구성원들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예. 뭐 적재적소에 걸맞는 그 전문 인력들이 확충이 되고 충원이 되줘야 하는데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농공행상에 의해서 인력들 갖다 배치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뭐 안산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에서 이제 하는 뭐 도시 개발 그다음에 인재 육성재단 이런 부분에서 뭐 마찬가지로 지금 대부분 다 선거에서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 그리고 또 이 앞으로 이제 또 선거에서 도와주셔야 분들을 많이 이제 그 단체 장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왜 저분이 저 자리에 들어왔냐 생각하면은 결국은 선거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 몫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막말로 뭐 그런 좋은 자리를 야당에까지 양보해서 아니 협치라는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이제 협치 조례도 개정이 됐고 또 협치위원회도 있고 그런데도 사실적으로 야당과의 협치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거의. 이제 재정분권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안산시가 31개 시군 가운데 뭐 중간 맞춤 정도 예, 지금 14이나 15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간에 뭐 국가보조금 도교부금 없으면은 살림살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간에 뭐 91년도 지방에 출범하고 나서 또 딱 5년도에 3년짜리 특별법으로 단체장 출범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안산시 재정 자립도 재정 확충 방안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출마에 나오는 사람들 다. 근데 사실 한계가 있는 거죠. 뭐 확대 방안은 없었습니다. 정책은 있었을 때 결과물로 나온 건 없거든요. 그럼 이제 비구조적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지금 보통 지칭하는 국세와 지방세 분포. 국세 80%, 지방세 20%. 지방세 20% 갖고 광역과 기초가 또 나누어 먹는 뭐 이런 구조 세제 이 변경을 통해서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 국세 중에 상당 부분을 지방세를 이함을 통해서 뭐 재산을 좀 균등하게 분배하는
지금 이제 지방 분권이 사실 되려면은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안산시가 이제 재정 자립도도 점점 이제 나빠지고 있고 또 사실 좋아졌을 때는 그 89블럭 아니 90블럭 땅 매각했었을 때 그때가 그거 최고 그때가 좋아졌었고 썼잖아요. 예 그거 갖고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거의 재정 자립도가 약해진 나빠진 상태에서 이제 그 시민들이 편익 시설에 대한 예산보다는 이제 재선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진짜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요. 왜 이렇게 안산시에서 예산이 없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일례로 보면은 이제 우리 시 이제 2021년도 본 예산에서도 사실 공무원들 임금도 100%도 세우지 못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세우고 또 날로 늘어나고 안산시 예산이 이제 예산 중에서 일반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이 거의 46%에 이릅니다. 그러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는 사실 8% 정도가 더 높아요. 그만큼 안산시가 그렇죠. 복지 예산이 높아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뭐 전체적인 복지 예산이 재정적인 자립도만 상당히 높다면은 충분히 안산시에 손안낼 수 있다면 그게 가는 방향이 맞지만은 지금 상태는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올해 이제 본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왔던 그 대중교통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안산시가 제일 먼저 시행했던 반값 등록금 본인보다 반값 등록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타 인근에 있는 화성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재정 자립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이제 뭐 시장님의 생각이시겠지만은 대부분 다 이제 뭐 우리 야당에서는 그런 부분보다 너무 지금 상태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봤었습니다. 사실은요. 왜냐면 이제 그런 예산이 뭐 재정 자립도라든지 점점 눈에 보이거든요.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 놓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권력을 잡으면은 뇌가 바뀐다고 이제 시야도 좁아지는 부분이 시야도 이제 터널처럼 좁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오직 다음 목표를 위해서만 이제 연매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재선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만 갖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예산도 그쪽 부분에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은 사실 얼마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나이가 받는 예산이 줄었을 수밖에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구청이라든지 이런 민원과에는 예산도 거의 삭감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도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 2차 추경 때 아니 세금 준다고는 하지만 1차 추경 때 사실 따져보면은 우리가 이제 2020년도 뭐 이럴 때 따져보면 잉여금이 상당히 좀 2천억 정도가 잉여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잉여금도 몇백억밖에 안 남고 그런데 그 잉여금 갖고 이제 추경도 세워야 될 판인데 또 일부분은 이제 국비가 내려면 또 매칭 사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예산도 남겨놓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일례로 뭐 이렇게 제가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아니면 제가 개인 작업을 가더라도 도로 같은데 많이 복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이제 재정상의 자치권이 이제 훼손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전체 예산을 놓고 10% 이비비 짜잖아요. 3% 업무 추진비 또 짜잖아요. 뭐 공무원 월급 한 30%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가 이제 그 사업성 예산인데 뭐 중앙정부 사업 매칭 자체 분담금 조이죠. 도 사업 있으면 또 도 사업에 매칭 재정지원금 또 조이죠. 그럼 안산시만을 위한 가용 예산이 상당히 이제 없는 거예요. 실제 보면은. 맞습니다. 거기다 또 복지 예산 또 쫙 빠져버리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안산시만을 위한 그 프로젝트에 투여될 예산도 부족하거든요. 마인드를 우리가 설정을 해서 정책을 만든다고 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재정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앙정부와 도하고의 교류 역할을 못 합니까? 윤하섭 시장도 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는 자기 충분히 할 텐데. 이제는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제
국가 보조금을 많이 따오고 또 국회의원들 통해서 도의원들이 통해서 도비라든지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국비를 따왔어서 매칭 비율이 이제 뭐 어떤 때는 60% 50% 되는 부분도 그렇게 되죠. 있었고 네네.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이제 비율이 점점 이제 시에서 해야 되는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졌거든요. 또 도비도 예전 어떤 때는 이제 요즘에는 뭐 도비 10% 20%밖에 안 되고 12, 80%도 하는 매칭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시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사실 도비랑 10이 내려오면 지금까지는 뭐 거의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매칭을 시켜줬었는데 지금 저희들도 이제 시의원들이 또 굳이 도비랑 내려왔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냐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산이 또 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넉넉하다 보면 뭐 무조건 좋았던 뭐 예산이 내려오면 굳이 이제 반환하지 않고 같이 매칭해서 쓰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많이 그런 고민들을 하고요. 또 뭐 일례로 따지면은 예전에 뭐 세월호 이런 부분에서 추모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재치면 100% 이제 시 국비로 내려왔지만 점점 이제 국비는 줄어들고 시비로 많이 이제 추념 기념 행사도 치러지는 편이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이제 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 맞다나 자 시 예산이 이제 쓸 게 없고 부족하고 어디는 이제 국고보조금 교부금을 갖고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 과정에서 예. 부정액 처리는 왜 나옵니까? 결산 과정에서 이제 불용액 처리가 이제 예년보다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네, 네. 많이 줄었고 또한 그 불용액을 해서 저희 뭐 시의원들이 계속 3자 추경 전에 이제 반납하라고 해가지고 또 반납하라고 하고 이제 요구하는 이유가 그래 반납해야만 또 다른 예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불용액이 지금까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남는다고 지금 말씀하신 표현이 이제 그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렇고 예전보다 사실 많이 그런데 불용액에 예산 많이 줄은 편입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하다가 예. 사업에 그 소요될 그 자금이 전략을 해서 남는 것과 예. 사업이 잡혔는데 예. 사용을 못해서 남는 것과 예.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1년차 순수유월 가잖아요. 예. 2년차에 명시유월 가지 않습니까? 3년차에 사고유월 당해야지 부정되는 거거든요. 예. 그 안에 의회 차원에서 제어가 안 됩니까? 부정이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조치도 있을 텐데. 지금 그럼 불용 예산 지금 말씀하신 불용 예산 쪽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사실 건설 부분 쪽 도로라든지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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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네, 네. 쪽에서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뭐 사고 이후까지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뭐 거의 요즘에는 이제 불용 처리를 안 하려고 네. 또 담당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과에서도 그런 부분 안 하려고 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내용 중에 조금 더 의원님들 쪽에 좋은 것 중 하나가 예, 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좀 신설했다는 예, 겁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상당한 뭐 이익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사실 경험해보지는 못했거든요. 이제 네, 후원회라고 네, 네, 네. 하면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평상시라든지 쭉 후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선거철에서나 돼야 이제 많이라고 보다가 이제 해주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직은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번 이제 사무처 의원들한테 우리가 이제 지금 보조 역할을 계속 지원을 받았잖아요, 의원님들이 예. 전문위원을 통해서. 예, 예. 뭐 그것도 일단 요번에 이제 의회 차원에서 인사권을 갖고 뭐 그 채용을 하고 이런 것도 좀 포함돼 있죠. 예,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2023년부터인가 시행은. 예, 예. 그래서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예, 전적 부재 때부터 이게 가능하게 되겠네요. 예, 23 그렇죠. 년은. 예, 그렇다고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저 의원님 그 잠깐 아까도 제가 그 정책 그 자료집을 봤습니다만 예. 그 가운데서 실제 뭐 예산에 잡혔고 예. 사업이 완수되고 뭐 이런 것들 어떤 거 있습니까, 지역 사업 중에? 지역 사업 중에 지금 이제 제가 공약 사항도 살펴보니까 한 70% 정도를 이해하는 부분 같아요. 예. 네네네. 근데 이제 최고 제가
시의원 출마할 때 가장 크게 이제 공약 사업을 내걸었던 것은 사실 세월호 추모공원을 활용유원지에다가 안 한다는 것을 내세워서 그게 가장 큰 사실 제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뭐 관철시키지 못했고 또한 그 때문에 뭐 삭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가에서 워낙 강경하게 이제 추모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뭐 인정하지만 굳이 활용유원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공약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아쉽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지금도 뭐 이제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시 예산과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실천해 나가는 중이고요. 대부분 제가 뭐 그 중에서도 뭐 기억이 남는 거라면 제가 사실 뭐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또 예, 제가 시의원이 됐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이 몇 가지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약집을 계속 쳐다보면서 아 이건 됐구나 이거 살펴보면서 안 된 부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담당과랑 이제 미팅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안 된다고 이제 담당과에서 이건 절대 불가라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거 빼놓고는 대부분 다 공약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안산시가 어떤 도시냐 예. 뭐 이렇게 이제 그 들여다 보면은 뭐 특색 있는 거는 없어요. 안산시로 대표되는 브랜드 자체를 말씀드리는 예,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각 구별로 가면은 뭐 단원구가 우리 김홍도를 이제 연상해서 이렇게 또 한 거고 또 상록구 역시 이제 최용신 씨를 이제 해서 이게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상록구가 또 단원구가 그 어떤 인물을 상징해서 이제 구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에 다가가는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다가가는 사업들이 이제 우리 지금 말씀하신 단원구 쪽에는 단원 김원도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최용신 기념관에서 마찬가지 그런 행사라든지 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계속돼서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지난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행사가 취소됐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많이 알릴 수 있게끔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이제 예산을 투입해 가서라도 다른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타도시라든지 이런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 이제 윤하섭 시장님의 집행부, 네. 뭐 야당의 입장에서 이제 들여다 보셔야 되겠지만, 뭐 통속으로 점수를 매긴다면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줍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지난번에 뭐 윤하섭 시장이랑 일문일답도 했었고 또한 일문일답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윤하섭 시장이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지난번에는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저한테 공개 사과까지 지금 한 상태고요. 근데 아직 사과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느끼는 체감 점수라고 하면은 뭐 중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시장은 되면 단체장이 되면은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냐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는 대부분 이제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보는 것은 이제 재선을 위해서만 노력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만 많이 이제 인적 구성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매기는 점수는 그렇게 후한 점수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지방에 이제 우리 PD에서 보는 거 가장 정확한 평가인데.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에 이제 다시 한번 봉사하셔야죠. 내년 선거 때. 글쎄 아직은 뭐 제가 하고 싶다고 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한 어차피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얻어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은 뭐 사실 제가 꼭 이번에 이제 다음에 시의원에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사실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재심에 됐을 때 그 약속한 부분도 있었고 또한 제가 과연 시의원 이제 4년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 많이 다가갔느냐도 생각을 해보고 사실 좀 해봅니다. 해보는데
사실 만나는 주민들은 사실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고 일부밖에는 사실 접하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뭐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난관에 부딪힐 부분도 많이 있고 또한 그 난관에 부딪혔을 때 또 그 똑같은 안을 가지고 여당 의원들한테 또 하면은 또 제가 못 푸는 부분 또 풀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느끼는 감수성이 또 틀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가타부터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려운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담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 예. 하여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